하다스터디입니다. 오늘 6월 1일 모의고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그 수학 관련돼서 지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문제를 같이 봅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을 선생님 같이 이제 볼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거나 좀 알아둬야 되는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지금 작년 수능을 봤다면 10번 문제는 이게 그냥 정적분 값이구나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 수능에서도 이 형태 문제가 여기 이 정도에 나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능만 제대로 봤다면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하지 않았을까. 나머지 문제는 다 평이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10번 문제를 만약 못했다 하게 된다면 작년 수능부터 해서 정확하게 개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 수능 본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고3 아이들은 그러니까 고3 아이들도 작년 수능 문제는 기출로 당연히 했을 거라 믿는 거죠. 기출 확인 잘하자.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번부터 저희가 15번까지 일단 객관식 마지막 문제잖아요. 네. 공통 부분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거나 좀 확인을 해야 될 문제들 알려주세요. 자, 저희가 하다스터디에서 이제 빅토리랑 같이 아프지마 수학을 진행했는데요. 연계교재에 대한 확실한 연계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수능 특강에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그림이 너무 똑같고요. 네. 이 문제를 봤을 때 극한값 문제 구하는 것도 똑같은데 수능 특강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수능 특강이 더 어렵다. 네, 더 어려웠어요. 여기는 길이 구하는 거죠. 자, 수능 특강에서는 이 부분의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넓이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구하는 게 까다롭긴 했고 그 넓이 문제는 미적분에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훨씬 잘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프지마 수학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PQ 길이 간단하게 구하는 건 충분히 여기 공통에서도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수능 특강 문제를 봤으면 뭐가 편했느냐 1-t라는 걸 인수를 뽑아내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산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연계교재에 나와 있으면 이 문제는 정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제가 반영하는 건 수능 특강 잘 봐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6월에 수능 완성 나오잖아요. 수능 완성 문제도 잘 보면서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렇고 그 똑같은 형태가 다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들을 꼭 갖고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을 제대로 본 친구들이라면은 나 이거 봤어. 자신감 붙고 갔겠죠. 그렇게 문제지. 되면은 시간도 확실히 줄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12번 문항이잖아요. 1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집합 표현이 나오고 이 집합 표현은 솔직히 이전 교육과정 2020학년도까지는 이게 문과에서는 직접 범위였는데 이제 빠지고 나서 안 했는데 이게 또 나왔다라는 거 솔직히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한 4년 만에 등장한 거죠? 그렇죠. 이제 아마 6월 이후에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 예전의 문제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기출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낯선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배웠던 표현인데 잘 쓰지 않았던 그렇죠. 표현들인데 이거를 6월 모평에 등장함으로써 앞으로 9월이나 수능에도 충분히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죠? 자, 그 다음 문제는 15번까지는 나머지 문제는 그 정도 나왔다고 보고요. 그 15번까지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끝났고요. 16번부터 저희가 22번까지 문항, 단답형 문항입니다. 여기서 눈여겨야 되거나 아니면 좀 신중하게 봐야 됐던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한 3등급 이하 있는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문제는 19번 문항이에요. 19번 문항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최대 최소값이랑 주기성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대 최소에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었다라는 것과 fx가 0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란 얘기는 x축과 사인 함수가 접하는구나 이걸 이용했던 문제예요. 수능 특강에서는 절대값 문제를 해서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꺾어 올린 형태 문제였는데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형태도 많이 나왔던 형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접하고 이게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지 이 문제만 확인했으면 3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에서 이 문제 틀렸으면 꼭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이거를 gx라는 함수를 직접 그려서 할 수도 있었고 gx 함수 여기서 그려서 하게 되면 좋은 건 뭐냐? gx에 대한 절대값이었다는 거. 이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는지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형태가 계속 바뀌면서 나오기도 하니까 이 20번 문제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22번 문항을 봤을 때 이 표현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처음 조건에 두 함수식의 곱이 음수라는 거. 이 음수라는 건 여기서 나온 건 두 점들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우리가 기울기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기울기의 곱이 음수라는 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구나. 그럼 그 구간에서 증가 감소가 연결할 수 있는 점들이 생기는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까지 확인했으면 좋았던 문제고 여기서 k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구간의 크기가 2분의 3이었다라는 거. 그 구간의 크기 문제는 22학년도 22번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확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저는 21번 그렇죠. 문제를 보고 되게 오랜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제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렇죠. 참, 그리고 거짓. 와, 고3 아이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은 밑에 있는데 위에 또 세 가지 질문이 있고 이게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 공부를 1학년 때 좀 했던 학생들은 기역이 맞으면 100, 니은이 맞으면 10, 디귿이 맞으면 1인데 이게 객관식에 나오다가 갑자기 형태가 이상하게 바뀌니까 그것도 21번에 나오니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문제 보다가 이거 뭐야 이럴 생각할 것 같은데 앞에서 나왔던 집합 표현처럼 똑같이 명제란 표현인데 그냥 맞다 틀리다라는 걸 했던 문제니까 그거를 보면서 나중에 선택 과목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 보면서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던 문제 같아요. 저는. 그러면 지금 공통 부분 22번까지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는 좀 신유형인데 이거는 좀 새로운 접근인데? 라고 생각한 문제가 있나요? 새로운 접근이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21번이 가장 새로운 접근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까지 새로운 접근보다는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하게 되면 무슨 원에 접하는 형태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고 그거 찾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요 두 문제 정도 빼놓고는 기출과 수능 연계교재에서 충분히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2번까지 공통을 봤을 때 기출문제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학습을 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근데 좀 제가 봐선 좀 재학생들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재학생들은? 예, 워낙 재학생들은 이제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재수생보다는 적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문제 보면서 당황하게 되면 솔직히 생각도 안 나니까 그런 게 좀 경험적인 것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많이 듭니다. 공통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표현. 네, 그렇죠. 표현이었다. 네. 그 다음 그러면 저희가 선택 과목을 이제 각각 알아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과목이 확률과 통계는 어땠나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2점, 3점짜리 문항은 여태까지 나왔던 형태로 그대로 나왔고 28번 문항도 많이 했던 형태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에서 생각하는 게 30번은 좀 제외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22번에서 시간 쓰게 되면 30번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확통도 그렇고 30번 문항이 그렇게 아예 30번처럼 어렵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접근해 보는 거가 필요했었던 문제 같아요. 그러면 이게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다 이렇던. 예.
확실히 미적분도 솔직히 학생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수열의 극한의 문제가 30번으로 나왔다. 항상 미분만 생각했는데 수열의 극한이 나왔다라는 거 보면서 조금 황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30번을 제외시키고 문제 풀게 되면 다른 데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점수를 못 따게 되면 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공통에서 대부분 나왔던 공통에서? 문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도 그렇게 30번 문항이 미적분도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올해 5월 어땠죠? 올해 5월도 그렇잖아요. 특히 21번이랑 30번 문항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미리 제껴놓고 가게 되면 꼭 문제를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아니고 보면서 할 수 있냐 없냐를 꼭 확인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전통적으로 21번, 30번은 어렵다. 그러니 제끼고 가자가 이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이 될 수 있는 형태는 문제를 보고 진짜 아닌지를 확인해야지 처음부터 나 못해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상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꼭 한번 확인하셔라. 마지막으로 조언할 줄, 예를 들어서 2등급 이상으로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요? 2등급 이상의 학생들, 특히 재학생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그래도 많이 접해봤을 텐데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형태라는 게 긴장하냐 안 하냐가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확실히 긴장을 많이 했어서 아예 이걸 못 보는 학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런 사설에 있는 문제들도 이제 많이 접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수능 특강, 곧 나오는 수능 완성, 이거는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평가원에서는 정말 이번에 기사대로 연계를 정확하게 내준 것 같아요. 11번 문항 보면서 저는 진짜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말을 지키는구나. 근데 수능 때도 어느 정도는 지킬 거라 보는데 그게 체감적으로 6월보다는 덜 느껴지더라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꼭 확인하시고 그 남는 시간에 확보해서 사설 문제를 좀 접해보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3등급, 4등급 이 포지션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능 특강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수능 완성 나오는 거 나오자마자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부터가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9월 문제 보고 나도 어느 정도 되겠다 하면 그때 이제 파이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연습하시면서 가면 되니까 3, 4등급 학생들은 정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6월 모의고사 보느냐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또 9월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성적 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9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